이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잡혀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각종 논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과 미래에 남아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축 같은 경우는 맘대로 이제 그으신 거죠? 저게 서울을 기점으로 네. 아까 앞에서 아, 봤던 그 각도예요? 서울에서 네, 대구, 광주, 원주 이런 그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그 지역들을 축을 이어서 말 이제 듣는 거네. 이어지는 기점 방향으로 근데 옥상 정원에 너무 나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가 2주 아, 동안 진행을 했었어서, 근데 그 각도가 반영됐다는 걸 좀 써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닌가? 다 아나 보면은? 이게 하여튼, 2차 PT에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그죠? 저 축들이 어떤 기준인지. 작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전은 전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공모 올라온 거 보고도 어려운 거 있어도 이제 거기서 해결법 찾아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면은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배들도 네,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러고 저희 6월 달에 저희 졸업작품전 하는데 저희 작품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음, 학교로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아우, 합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라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라대학교 다니고 있는 김동빈입니다. 두 분 다 5학년인데 휴학 없이 쭉 오신 건가요? 네, 군대 말고는 휴학은 따로 없었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네,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건축문화대상 이제 학생 부문에서 네, 네, 수상했던 작품입니다. 여기 PPT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길쭉한 패널까지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네. 공모전 같은 경우는 모형 제출이 필수였나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모형 제출이 있다가 저희 해당 연도랑 그 전년도 이렇게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 한창 하다가 모형 네. 제출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더라고요. 어반 모빌리티 코어 UM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뭐 단어인가요? 딱히 단어는 아니고 저희가 타이틀을 설정할 때 고민을 하다가 도시적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통제하는 관제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거를 코어라고 좀 해석을 하고 그렇게 좀 줄이면 어떨까 해서 UMC가 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유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사이트는 어디를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사이트는 공모전 자체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설정을 해줘서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공모전에서 PPT를 제출해야 됐던 거예요? 네, 1차 제출할 때 네. 요게 발표 PPT가 같이 제출하게 돼 있더라고요. 15장 이내로 제출이어서 저희는 꽉꽉 채워서 제출을 했습니다. 음, 1차부터 좀 빡세네요, 여기가. 이게 메가시티라고 돼 있고, 하이퍼루프. 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저기 일론 머스크. 네, 맞습니다. 맞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하이퍼루프. 이런 식의 약간 콜라주처럼, 네, 다이어그램을 만들었고요. 이 각종 운송 수단들이 여기 배경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배치도인가요? 아니면 그냥 관념적인 다이어그램인가요? 관념적인 배치도 형식의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약 2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엄청 크네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배경 설명인 거죠? 그 모빌리티가 발전하면서 네. 이제 각 메가시티의 형성과 음, 또 그 속의 모빌리티 인프라스트럭처가 음, 변화할 때 좀 어떻게 변화를 할까라는 시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음, 2050년 시대 배경을 설정을 먼저 하고 예, 이제 모빌리티가 발전을 거치면서 음, 이제 속도는 증가하고 이제 이동하는 시간은 단축이 되면서 아, 메가시티가 형성이 되고 그 메가시티로 인구가 음. 몰리고 또 포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배경이 2050년이고요. 네. 유동적으로 메가시티가 변화를 하는데 아, 천만이 넘었을 때 그 순간을 메가시티로 지칭을 아, 한다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현재의 사람들 음. 활동성, 이런 거를, 그리고 미래의 활동성, 강도, 이거를 지금 표현한 거죠? 오늘날에서는 음, 이제 지하철이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활동 강도가 나타나면은 그쵸. 미래에는 하이퍼루프 라인을 토대로 이런 활동 아, 강도가 나타난다라는 걸 좀 표현을 했거든요. 지하철 역세권 위주의 생활 네, 환경이었다면 이때는 하이퍼루프라는 새로운 운송 수단이 생기면서 그걸 기준으로 활동성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왼쪽에 지금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현재 지하철 노선도가
지하철 노선도랑 그리고 버스 노선도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였고, 현재 이제 있는. 아래쪽에는 그 주변을 다 주거단지가 뒤덮고 있어서 메가블록 교통섬 역할처럼 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상업 공간이 현재 운송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보다도 훨씬 규모나 이런 면에서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바꾸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될까를 하면서 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자체를 좀 다르게 해석을 음, 하자였거든요. 네. 오른쪽은 그냥 어떤, 현재 분포되어 있는 아,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저의 흐름을 먼저 저희가 네.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의 흐름을 좀 제어하는 식으로 음,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 방향을 가져갔거든요. 그 현재 지금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자체가 네. 사실 좀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음, 보니까 다른 도시라든가 아니면 서울권 내부에 있는 그 다른 영역들도 그런 기능을 전부 포함을 하고 있어서 부지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보다는 유저의 흐름을 좀 더 저희가 제어를 한다는 가정을 하에서 이제 음, 유저들을 좀 도시로 퍼지게 하여서 음, 오로지 이 부지를 좀 교통을 위한 그런 흐름을 제어하는 땅으로 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음. 그 두꺼운 거는 이제 액션의 강도, 요구되는 시간을 네, 길이로 맞습니다. 표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메가시티와 메가시티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얘기구나.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음, 내용이고, 음, 네, 오른쪽 같은 경우가 메가시티에서 근처의 외곽 도시들로의 음, 저런 방향성입니다. UMC에 들어왔을 때 예, 필요 강도와 그리고 요구되는 시간에 음.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는 형태의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잡혀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셨어요? 각종 논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참고를 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과 미래에 남아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저희가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서 어, 이 정도 강도가 되겠다 하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좀 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분석 단계인 거고, 실제 디자인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을 이렇게 배치하겠다라는 계략적인 얼개를 잡은 거죠, 이거는. 배치보다는 이런 배치하겠다. 프로그램들이 주로 들어가야 된다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두께가 지금 다 다른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아무래도 물류하고 이쪽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 것 같고, 렌탈 스페이스가 뭐예요? 저게 기존 호텔 같은 경우를 렌탈 스페이스로 저희가 음, 음, 잡았거든요.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가시티가 활성화되면은 타 지역에 대해 모르고 오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네. 지역에 대한 공부나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자신의 음, 지식을 이렇게 서로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더 만날 수 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존해야 될 곳과 그리고 설계를 해서 바꿔야 할 곳을 구분을 하셨네요. 네. 네. 여긴 무슨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인가요? 기존의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이라고 하면은 네. 그 버스 터미널 영역과 그리고 호텔과 백화점 영역이 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음, 네, 저 부분을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 이외 주차 시설이나 그런 네. 것들은 좀 철거를 해서 새롭게 모빌리티를 반영하자라는 형식으로 갔습니다. 보존할 것들은 그대로 냅두고 이제 축을 삽입하셨는데, 사실 이 축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맘대로 이제 그으신 거죠. 저게 서울을 기점으로 네.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각도예요? 서울에서, 네, 대구, 광주, 원주 이런 그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그 지역들을 축을 이어서 말 이제 되는 거네. 이어지는 기점 방향으로. 아, 네. 앞서서 이제 사이트 조사했을 때 썼던 그 각도네요. 정확히 말하면. 네, 맞습니다. 좋네요. 지하철역도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하이퍼루프 라인들입니다. 이렇게. 네, 이제 저 축을 기점으로 네. 하이퍼루프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볼륨이 향상된다라는 음, 식으로 좀 진행을 음. 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프라스트럭처를 또 넣는다고 합니다. 아까 그 교통을 제외한 그 메디컬이라든지 교육 아, 그런 부분이나 에듀케이션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네. 만약에 한 사람이 이 부지 안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좀 많은 시간이 아, 걸릴까 생각해서 그쵸. 이 하나의 공간에 좀 다양한 것들 담아 보면 음,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다이어그램 쪽으로. 한쪽에 뭐 메디칼, 한쪽에 에듀케이션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동도 너무 힘들고
크니까 네. 네. 오밀조밀 이렇게 여기서 다 해결하고 가도록 이런 식으로 했단 말씀이시죠? 네, 이게 앞쪽에 저희가 음. 1번 다이어그램에서 네. 자연, 그리고 뭐 의료, 교육, 이게 각 색깔을 지정을 그쵸. 해놓고 음. 그 색상들이 골고루 음. 들어간다라는 음. 형식이거든요. 이거 두께 있죠, 두께. 네. 이 두께가 몇 미터쯤 돼요? 16m. 에서 한 20m 정도. 오, 그러면 이거 진짜 크네요. 좋습니다. 어반 루프, 그리고 자연을 이제 배치를 하는 건데, 도보, 그리고 하이퍼루프, 네. 그리고 카 모빌리티, UAM 트림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아까 앞서 나왔던 그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에 대한 교통 플랫폼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그 나머지 건물의 옥상 부분에는 자연을 아, 구성하여서 모든 프로그램이 음, 이렇게 삽입된다는 과정의 끝을 이렇게 음, 끝맺음을 보여준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설계 결과물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퍼루프 그 네, 라인이고요. 네, 아파트들. 네, 인터시티는 도시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네, 인시티는 도시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한 것 네. 같아요. 소비 패턴 변화로 오프라인 소비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해서 터미널이라는 교통 편의성에 더하여 물류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라고 돼 있네요. 네. 맨 처음에 교통이 좀 많이 빠져 있다, 상업적인 시설로만 채워져 있다고 설명을 네네네. 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식으로 교통 시스템을 좀 더해야 음, 될까 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음. 기존의 버스 터미널 안에를 상업적인 이제 물류 시스템을 좀 집어넣어서 네. 바로바로 이제 화물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음, 식으로 좀 생각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네, 이 건물은 보존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위로 빼놓으셨어요? 아예 엑소도메트리 이렇게 나타날 때 네. 같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로 표현을 하니까 네. 뭔가 두드러지지 않아서 따로 빼서 설명도 좀 위아래로 풍성하게 이렇게 하려면은 그게 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꽃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 자주 갔었습니다, 저는. 메가블록 순환 수소 트램.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썬큰 광장, 하이퍼루프까지. 이 유저 스페이스는 수렴 공간, 정주 공간, 확산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메가시티가 형성되면서 네, 외부 도시에서 메가시티가 형성되는 도시로 들어오고 다시 빠져나간다. 이런 하나의 순환을 얘기 드렸었는데, 네. 일단 수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점이라든가 그런 걸 좀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어야 이제 외부의 그런 유저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하게 곳들 예를 되었고, 들어서. 네, 정주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일을 측정 기간으로 했는데, 네. 뭐 짧으면 3일에서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 음, 기간 동안에 이 부지 안에서 아, 활동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짜게 되었고요. 그래서 확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재 공간이 뭐예요? 창고 공간이에요?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중간중간 렌더링 넣어주셨고요. 근데 저게 렌더링이 아니라 네. 포토샵이거든요. 다 캡, 포토샵으로 재질 하나하나 입혀가지고 스케치업에서는 이제 그림자만 아, 가져오고 색깔을 포토샵으로 한 색깔을 거예요? 다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로 하나하나 집어 넣었습니다. 이거. 와, 근데 일부러 좀 노가다를 했어요. 아, 스케치업을 그대로 음, 가져오니까 또 느낌이 너무 딱딱한 느낌이어서 음, 한번 느낌을 약간 그림처럼 바꿔보자. 음, 이게 첫 번째 사진이 네, 외부에서 바라봤던 관계성에 대해서 음, 조금 표현을 했고, 네,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랑 저희 모빌리티의 음, 관계를 좀 보여줬습니다. 보면 음, 하이퍼루프랑 이제 드론 UAM이 날아다니는 거를 그래서 음, 좀 표현을 했고, 음, 이제 세 번째가 트렌, 인프라스트럭처와 유저들의 음, 관계성인데 위에 옥상 정원을 좀 활용하는 음. 그런 것들을 좀 중점으로 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옥상 정원에 너무 나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더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가 2주 동안 진행을 했었어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패널까지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거는 네. A0 한 장 제출이에요, 원래? 온라인이 저게 A1 두 장, 위아래 네, 나눠서 두 예, 장이고, 예. 실물 제출이 A0 한 장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구나, 정확히 말하면. 네. 온라인으로 보낼 때 위아래 이렇게 나눠서 제출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아래 네. 거를 먼저 1페이지로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네. 저 지금 관념적인 저 네. 배치도가 좀 약간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위쪽으로 음, 1페이지로 먼저 제출을 했었습니다. 진짜요? 이 분석했던 것들 이제 다 적으셨고. 네. 근데 그 각도가 반영됐다는 거를 좀 써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닌가? 다 아나 보면은?
하여튼 2차 PT에 여쭤보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죠? 저 축들이 어떤 기준인지. 음, 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음. 저 축들이 좀 강하게 이제 2차에서 어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이거 그냥 랜덤이었다 그러면 조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왼쪽이 현재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저 글이 네, 이제 그러면서 여객 물류 아, 유통인데 어, 점점 다른 것들은 다 세태되어 가고 아, 지금은 상업적인 시설이 추가돼서 여객 음, 물류 유통 상업이 음, 중점이다 하는데 이제 미래에는 다른 것들은 더 아, 없어져 가고 이제 앞으로는 렌탈, 교육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된다. 패널도 잘 만들었네요. 굉장히 크게 넣었네요, 이거를. 네, 맞습니다. 어, 맨 처음에 그냥 기본적인 배치도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예,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음, 음. 컨셉적으로 다가가 보게 하는 건 어떨까 아, 해서 두 분은 같이 팀 작업을 많이 하셨나요? 저희가 이거 문화대상까지 3개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 두 분이 각각 담당 파트가 있어요? 제가 패널에서 이제 투시도 네, 정도를 했고 그리고 제가 맨 처음 그 개념 잡을 때 좀 해놨다가 제가 그때 다른 공모전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당장에 다이어그램 제작 참여가 불가능했었거든요. 네네. 재민이가 다이어그램 만드는 동안 이제 축들이 결정되고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을 때가 돼서 제가 음. 모델링하고 밑에 이제 엑소메트리 이렇게 렌더해서 넣고 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 작품 잘 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서도 말하면서 솔직히 작년에 서울 가서 발표했을 때보다 조금 뭔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우선 남는 자료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 생각하면서 그때 경험으로 다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모전은 전략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공모 올라온 거 보고도 어려운 거 있어도 이제 거기서 해결법 찾아서 돌파구를 만들어내면은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후배들도 네,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이제 저도 동빈이 생각을 좀 동의하다시피 네, 공모전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공모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네. 특히 이 문화대상 같은 경우는 2주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또 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어필하자라고 해서 아이디어적인 방향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고 음, 어떤 이유에서 이 공모 주제가 나왔나를 좀 분석을 하는 게 저희는 좀 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건축적인 해결 방안을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아이디어적인 것들을 원하는지 네, 저희는 그런 거에서 좀 시작을 해서 이번 저희가 문화대상에서도 수상을 했지 않았나 좀 싶긴 합니다. 음. 그러고 저희 6월 달에 저희 졸업작품전 하는데 저희 작품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음. 학교로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아우,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내가 이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전략인 거예요, 그게? 일단 처음으로는 일정 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 그 다음에 일정 맞춰서 그 일정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음, 찾아내서 뭐 저희가 데이터 찾아낸 것처럼 이렇게 그런 정보 찾아내는 시간을 써도 좋고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모형이 필요한 공모전이면 모형 만들 시간 같은 것도 준비하는 것도 일찍 준비하는 게 최대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 시작하면서 전체를 생각하고 시작을 하면은 최대한 그 전체 그려놨던 그림에 다가가는 게 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